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편. 제1편은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부동산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이 됩니다. 세금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익 있는 곳에, 능력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능력과 이익에 따른 세금이 뭘까? 이렇게 나중에 사후에 관련되는 내용이 세법이 아니라 능력과 이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어떻게 하면 선제적으로 세금을 적게 또는 비과세 감면받을 수 있는 건지, 미리 알아서 투자하면 얼마든지 비과세와 절세, 이런 내용을 통해서 수입을 얻어도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금 중에서 첫 번째, 취득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제1강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과세 대상과 취득 시기, 즉 취득세가 부과되는 건 무엇이며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누가 세금을 내는지 세 가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1강 시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뭘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과세라고 하고, 대상,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의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과세, 또 하나는 정책과세. 재정과세란 말 그대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하는데, 이 재정 수입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까? 재정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재정과세라고 부릅니다. 정책과세란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 중에 이번 파리 대책처럼 투기를 억제하자, 일자리를 창출하자, 이러한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에 원동력을 주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정책과세라고 해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과세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 이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거쳤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좋아져서 수입이 늘어난 경우도 있겠지만 투기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고, 즉 정부가 추구하는 투기를 없애려면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거치지 않으면 아마 투기는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취득세는 재정과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부의, 지자체의 수입을 증가할까? 수입을 증가하려면 과세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 중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것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쉽게 말하면 토지 투기가 발생하죠? 취득세도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도 부과한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차량이란 투기가 없습니다. 이래서 취득세는 능력과세니까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란 그런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지자체 수입을 증대한다. 기계장비도 마찬가지요. 임목, 항공기, 선박, 투기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취득세의 과세 대상을 공부하면서 어떤 건 취득세만 있고 어떤 건 양도소득세만 있고 어떤 건 둘 다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 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없을까, 이런 의문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과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이 기계장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중기라고 불렀던 얘기입니다. 중기. 이제 중기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중기에 관한 걸 중기관리법, 지금은 기계장비로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광업권, 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이용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이용권,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과점 주주, 주식.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어떻게 하면 취득세도 안 낼까? 부동산을 취득하지 말고 주식을 취득하자. 주식이란 어떤 법인에 대한 자산 청구권을 주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팔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의 경우에는 과점주주, 일반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주주 한 명과 기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 발행 수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이럴 때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일정 주식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 것입니다. 주식에 관한 내역은 부동산하고 조금 관련이 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이제 좀 더 하나씩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에 드는 토지와 그 밖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토지를 의미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는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는 해면상 토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이러한 등록 대상에 드는 토지, 이게 취득세가 부과되고, 바다에 있는 건 대륙붕 우리나라 영토에는 해당하지만 이런 땅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목은 총 28가지가 있다. 앞에서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전과, 답과, 과수원, 목장, 용지, 4가지를 취득세에서는 농지라 부릅니다. 임야, 광천지, 염전, 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렇게 28개를 주로 우리가 이용할 때는 임야, 그 다음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를 농지라고 한다. 임야와 농지와 그 다음 대, 택지라고 하는 거, 창고용지, 주유소, 주차장, 학교용지 다 건축물의 밑바닥 토지를 의미하고, 그 다음 하천, 유지, 도로 이런 걸 공공용지라고 하고, 그 다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거 잡종지. 여러분들이 땅을 살 때 어디 땅을 사야 좋을까? 공공용지 옆에 있으면 하천이 여러분 땅 옆에 있고, 도로가, 철도용지가 여러분 땅 옆에 있으면 그만큼 가치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취득하자고 하는 이러한 지목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의 지목이 무엇로 되어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 범위 중에서 지목의 변경을 배웠습니다. 임야를 사고 농지를 살 때 임야, 농지 자체의 이용도 중요하겠지만 임야를 농지로, 농지를 택지로 바꿀 수 있다면 지목 변경할 수 있는 집, 지목 변경하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증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으로 보아 다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내저시설, 저장, 토크, 저반, 도관, 급수, 배수, 에너지 공급, 기타 시설을 다 건축물이라고 한다. 토크, 조선소에 있는 거죠. 항만의 저반시설, 도관시설, 관으로 연결하는 걸 도관이라고 합니다. 급수, 배수, 상수도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지역 난방이랄지 또는 기타 시설 등을 의미한다. 부수되는 시설이란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 승강시설도
취득세가 부과되는 시설물로 봅니다.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시간당 7,560kcal 이상의 에어컨, 중앙 조절식이 하나인 거지. 여러분 집에서 설치하고 있는, 사무실에 설치하고 있는 개별 조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착된 금고 자체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건 이동식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은행에 있는 금고처럼 딱 부착되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교환시설. 주로 교환이라고 하면 전화를 의미하죠. 전화.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 건물의 냉난방, 급수, 배수, 방화, 방범 등 자동 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지능을 갖춘 빌딩을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스마트 빌딩이라고도 하죠. 즉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냉방이든 난방이든 또는 환기든 모든 걸 자동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제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되고 언제 취득해서 언제 양도한 걸로 보느냐 이 기간을 가지고 거주기간, 보유기간을 따져서 비과세 감면 적용을 받는데 과연 세법에서는 여러분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을 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잔금을 언제 줬는지, 그러나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것, 외국에서 수입에 의해 취득하는 것, 공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 여기에 공매라고 하는 것은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하는 공매,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적 매매 반대로서 경매, 공매 이런 모든 걸 통칭하는 내용입니다.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물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취득, 이러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 지급일 자체를 취득 시기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하는 경우도 있다.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1호가 이겁니다. 그죠? 국가, 외국, 공매, 민사소송 이런 걸로 취득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지만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 국가, 외국, 공매 또는 법원 이게 아닌 경우에는 일반 개인과 개인의 매매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서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잔금 지급일, 그런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 그 다음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 시기로 보기도 한다.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세금을 부과할 때 제가 흔히 이러한 기준을 설명을 합니다. 취득세는 재정과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금은 많고 빨리 부과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동일한 과세 대상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될 때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 시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걸로 한다. 빨리 많게 부과하는 것이 세법의 가장 기본 구조고, 여러분들은 세금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적게 내고 늦게 낸다. 적게 내고 늦게 낸다. 참 좋은 말 같지만 적게 내고 늦게 내는 건 세법에 있는 걸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적게 내고 늦게 내는 것을 꿈꾸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안 낼까를 꿈꾸릅니다. 세금을 안 내는 것은 탈세, 탈세는 엄연한 형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법을 잘 공부하다 보시면 얼마든지 세금을 적게 그리고 늦게 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로 한다. 상속은 계약이 안 되잖아요. 또는 유증 개시일로 한다.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를 의미한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증의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본다는 얘기요. 등기일 또는 등록일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취득 시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한다는 얘기요. 세 번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개수했을 때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취득 시기가 2개 있으면 그 중에서 빠른 날로 하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과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중에서 빠른 날로 취득 시기를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토지를 취득한 걸로 봅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것, 일반적으로 취득이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금 지급을 현금으로 하는 것, 유상으로 하는 것, 할부로 하는 것. 할부에는 월부와 연부가 있고 연부. 원칙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연부 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하여 과세 표준으로 한다. 연부 취득은 주로 토지공사에서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토지가 팔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잔금 지급을 3년 또는 5년간 기간을 넓혀서 연부로 취득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억짜리 토지를 3년에 걸쳐 2억씩 지급하기로 했다면 취득가격의 총액이 50만 원 초과한다. 즉 50만 원은 취득세에서 취득세가 부과할 수 있는 면세점이 5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120만 원짜리를 취득해서 3년에 걸쳐 나눠내면 1년에 40만 원씩 냅니다. 50만 원 미만이 면세점이기 때문에 40만 원은 매년 납부했을 때 취득세가 있을까 없을까? 이 50만 원 기준은 매년 납부하는 연부금 기준이 아니라 취득가격의 총액 12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6억을 2억으로 내게 되면 이 2억을 낼 때마다 취득한 걸로 보아서 취득세를 2억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땅을 사용하려면 건축하고 싶어 분양하려면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얻던 잔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때 4억을 한꺼번에 냈다면 이때는 4억
이걸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과표로 적용하겠다는 얘기. 취득시기인 취득일이 정해져 있어도 미리 등기 등록했다면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보겠다. 항상 빠른 게 있으면 빠른 것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제조, 조립, 건조 등은 제조, 조립, 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중에서 빠른 날을 최초 승계 취득일로 보고 지목을 변경했을 때 사실상 변경된 날 또는 공부상 변경된 날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선박, 차량 또는 기기장비의 종류를 변경했다는 취득은 사실상으로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에서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겠다는 얘기요. 수입에 의해서 취득했다면 토지를 어떻게 수입할까? 건물을 어떻게 수입할까?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다 부과하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인출하는 날, 보세구역을 경유할 때는 수입, 신고, 필증,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겠다. 매립과 간척의 경우에는 공사중공인가일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중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보고 사용승낙일,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공사중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골프 이용권, 승마 이용권, 콘도미니엄 이용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및 요트 이용권은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기간이 새로 시작하는 날을 취득일로 보고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은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 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혼할 때, 과연 이혼할 때 위자료를 받을 건지 아니면 재산 분할할 건지, 위자료를 주게 되면 집을 팔아 위자료 주면 양도한 걸로 보고, 또 자기와 아내가 함께 살던 집을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위자료로 집을 주게 되면 아내에게 양도한 걸로 보겠지만, 그러나 재산 분할로 인한 양도는 양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든지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누가 내는 것일까? 취득세는 부동산 등 소재지의 도,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는데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취득세는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또 국세와 지방세의 큰 차이점을 보면 지방세는 소재지에서 부과하고 국세는 주소지에서 부과합니다. 여러분이 제주도 땅을 취득했다면 취득세는 제주도에서 내지만 제주도 땅을 양도했을 때는 여러분이 주소가 있는 곳 주민등록상 주소지과 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합니다. 또 지방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도세가 있고 시, 군세가 있다. 재산세라면 시, 군에서 부과하지만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이래서 도,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는 얘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 특별시, 도, 광역시까지 찾아가려면 너무나 힘들다. 세금은 납세자가 편리하도록 과세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도, 특별시, 광역시인 도세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내는 곳은 소재지과 날 시군, 구청에다가 세금을 냅니다. 도와 특별시와 광역시가 시군, 구에게 부과 징수를 위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징수하는 것을 특별 징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사실상 취득자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하면 실질과세라고 했어요. 실질과세 등기 미등기 허가 부허가 관계없고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요. 쉽게 말하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고 현대중공업이 배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하면 원시 취득자 만든 자에게 세금이 있지 않고 원시 취득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승계 취득자 그 자동차를 만들어 여러분이 사가면 승계 취득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설 대여업자 리스라고 하죠. 리스. 차를 리스해서 타고 다니자. 빌려 타고 다니자. 또는 리스하면 가장 많은 게 뭡니까? 뭐 정수기랄지 그죠? 에어컨, 냉장고, 침대. 시설 대여업자가 차량 건설기의 시설 대여라는 경우로서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리스해서 타면 리스 회사가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세를 낸다는 사실이에요.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이다. 그 다음 취득대금을 지급하는 자다. 건축물의 가액을 증가시킨 자, 가액을 증가시킨 건축주가 납세 의무자고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유효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목 변경과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 28개를 바꾸는 걸 지목 변경이라고 하고 종류 변경이란 선박과 자동차, 항공기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튜닝한다. 엔진의 성능을 높인다. 이때 부과하는 겁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 선박 등 종류를 사실상 변경함으로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변경 시점 소유자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 다음 과점주주가 된 자 주식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 지분을 취득할 때는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 주택조합 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옛날에는 조합에서 취득하면 조합에게도 부과하고 또다시 조합원에게도 부과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조합원에게 한 번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보는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로 추정할 뿐이다. 부담부 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부담부 증여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6억짜리 부동산을 주면 무상으로 주면 6억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6억 중에 아버지가 여기에 3억이 대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짜리를 주는데 줄 때 3억은 아들이 변제할 의무가 있으니까 유상으로 이전한 걸로 보아서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만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위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면 직계 비속에게 주면 증여로 본다. 이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담부정했을 때는 이 아들이 취득자금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양도로 보기도 하고 또는 증여로 보기도 합니다. 상속계시후 상속재산, 상속계시후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된 경우 신탁재산의 위탁자, 여기까지가 취득세에서 누가 세금을 내는지, 무엇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 건지, 이런 세 가지에 관한 것을 1강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